다음은 시흥 목감역점입니다. 시흥 목감역점은 오픈하신 지 이제 5년 차 되셨죠. 2019년도가 이제 월 평균 매출 4,800만 원, 또 최고 6,700만 원까지 2층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하셨어요. 근데 그 매장이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한 6천만 원까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매장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여기 개통을 안 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개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홀 매출 6천만 원에 배달 2천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매장이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메뉴에 대한 퀄리티 여기도 준수하신 편인데 자료 사진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듯이 메뉴라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언뜻 보면은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넣을 건 다 들어갔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얼굴에 눈, 코, 입, 귀 다 있어요. 그러나 외모는 다 다르잖아요. 그랬듯이 정말 적합한 사이즈, 적합한 위치, 적합한 플레이팅 이것이 고객들한테는 상당히 느낌의 차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패밀리 서비스인데 우리 점주님도 워낙 서비스 마인드가 출중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긴 하셔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신다는 게 아쉬운 거죠. 뭐 가령 우리가 이제 한술 더 서비스, 뭐 육수를 좀 달라 그럴 때 이제 점주님 매장에서는 하셔요. 그런데 본사의 매뉴얼을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저희 매뉴얼이면은 이제 진짜 감동까지 가거든요. 근데 점주님이 이제 제공하신 거를 보면은 그냥 만족은 하실 수 있는 뭐 이 정도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일이나 이런 어떠한 이제 뭐 승진 이런 축하할 때 제공되는 이런 어떠한 이제 서비스가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제공이 되다 보니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 매뉴얼대로 이제 그 팥빙수 멋지게 나오잖아요. 모든 고객들이 거의 다 좋아해요. 거기다 생일 톱밥까지 딱 꽂아 놓으면 활용 점정이죠.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매출 올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이 고객 마찬가지. 자주 오진 않지만 올 때 아이스크림을 제공을 하게 되면 고객, 특히 그 일행들, 부모들 그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고객들 전에 그 사례도 나왔잖아요. 우리 아이가 가자 그래갖고 오늘 왔어요.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떠한 동기들이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그 매장은 매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점주님 매장도 적극적으로 6대 패밀리 서비스를 좀 완벽하게 구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로모션에 대한 거, 2층 매장이잖아요. 2층 매장은 특히나 이런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해피타임 같은 경우도 가맹점 전체 평균의 한 반 정도 이거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권유 판매나 이런 걸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어락도 거의 절반 좀 넘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이 매장도 가맹점 전체 평균 15%보다 높게 설정하고 운영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도 경쟁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2층이잖아요. 접근성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1층이 편하죠. 그런데 펌비어킹에 가면은 수입 맥주를 다양하게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1층이 편하지만 2층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거듭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비어락 매출의 테이블의 매출이 적지가 않아요. 오히려 좀 높아요. 왜냐하면 병맥주만 먹지 않잖아요. 수입 맥주만. 수입 맥주를 드시는 분이 계시고 또 생맥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소주들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주는 같이 먹고 물론 간혹 가다가 비어락 수입 맥주만 드시는 분도 계셔요. 안주는 먹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장사라는 것은 적극적인 경쟁 우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입지가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그런 걸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하시는 게 매우 효율적이겠죠. 딜리버리에 대한 것도 점주님이 이제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너무나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시간이 되면은 직접 배달까지도, 그러니까 배달이라는 거는 뭐 배달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직접 그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향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또 가시고 전달해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고객들과의 어떤 접점, 이 부분에서도 또 좋은 어떤 인상도 받았다는 것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리뷰라는 것이 있다 보니 우리의 정도를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은 잘못되면 잘못됐다, 잘하면 잘했다, 이것들이 여실히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상당히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축적이 또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리뷰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도 본사에서 지금 진행되는 뭐 스윗 홀릭이라든가 그냥 서비스를 주면 서비스의 가치로 소멸돼 버립니다. 뭔가 주면은 고객은 좋아해요. 근데 스윗 홀릭은 지금까지 없던 방식의 마케팅이에요. 조각 케이크나 또 이 마카롱, 이 부분을 이제 사실 술집에서 판매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어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오늘 술 한잔 할까 하고서 이제 술을 주문을 해요. 안주하고. 근데 이제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별로 관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리뷰 이벤트로 걸어서 줘요. 그러니까 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주문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부부가 술 한잔 하려고 해서 이제 주문이 들어왔던 거를 애들을 성화해. 또 성화라기보다는 이제 그 참에 우리도 이제 못 이기는 척 또 술 한잔 부부가 할 수 있는 뭐 이런 조건들이 또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점주님이 하시는 그거는 서비스 안주의 효과로 그냥 소멸돼 버리고, 이 스윗 홀릭의 그 어떤 메뉴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리뷰 이벤트는 한시적인 마케팅이에요. 처음에 시작하고 일정 기간만. 이걸 알리기 위해서.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또 배달 앱에 올려놨다 그래도 고객분들은 이게 뭐 케이크는 파는데 이게 허접한 거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드셔보셨겠지만 진짜 고퀄리티 아니면 안 해요. 고퀄리티 아니면은. 그래서 그거를 드신 분들의 반응 좋잖아요. 또 별 생각 없이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리뷰 이벤트를 종료한 다음에도 스윗 홀릭은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점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서비스 안주들은 그냥 서비스 안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까지 이제 감안하셔서 운영하시면 이제 더 이제 효율이 많이 이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장사 의욕이 떨어지셨다가 배달을 하면서 지금 장사에 어떤 재미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저도 정말 정말 저는 희망적인 얘기로 들립니다. 사실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장사는 재밌게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돈은 그만큼 벌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거죠. 우리 점주님의 경우에는 이제 투잡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한 달에 500-600 정도를 버신다고 하니 사실 작은 수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더 나은 어떠한 대안을 제시를 좀 이제 한다면, 물론 점주님이 이제 낮에 다른 일 하시고 저녁에는 또 이렇게 거들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거들어 주시는 거랑 이제 같이 올인하시는 거랑은 정도 차이가 다르거든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지금 점장 체계에다가 시간 될 때 한 번씩 거들어 주실 때 한 달에 순이익이 1,000만 원이다. 한 달 매출액이 4천만 원이고 순이익이 뭐 1,000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점주님이 그냥 투잡을 안 하시고 여기에만 올인하시면 진짜 6천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뭐 700만 원 이상을, 최소한 700만 원 이상 더 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로 인해서 700을 더 버는 게 낫지, 투잡하시면서 또 600만 원, 그 수익도 적어요. 거기다가 딜리버리까지 이제 얹히면은 250이 추가돼요. 그럼 1950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어떤 업장에서 올인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점주님도 어쨌든 1단계는 이 매장의 한계 매출과 한계 수익까지 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 2년 후에는 그 상권 안에서 이제 2호점 하나 더 매장을 추가하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는 이제 한 4년, 3년 후에 하나 더. 그러니까 3개까지는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3개 정도 이제 운영을 하시면은 그래도 한 달 수익이 모을 수 있는 게 3, 4천만 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4단계로는 이제 지금 장사하신 지가 또 제법 되셨으니까 한 7, 8년 후에는 그래도 이제 한 30억 정도의 어떤 가치가 나오는 그 상가를 이제 좀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주를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훨씬 더 효율성 있는 그 어떤 재테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점은 충분히 좀 숙고하셔서 앞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